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와서 한 거라고는 음주밖에 없는 교육학과 21학번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21학번 짱! 과대 김경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많은 20살인 새내기 25살 신입생 2학번 요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대면이지만 동기들 만나러 학교 오는 21학번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기들과 좀 만나고 싶은 대강 3개월차 연진입니다. 네, 저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ENFP, MFP 양예은입니다. 교육학과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예전부터 한 초등학생 때부터 꿈이 교사라서 원서를 쓸 때 학교를 찾고 있었는데 전부터 워낙에 상명대학교 특히 교육학과가 너무 좋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그쵸. 이렇게 원서를 접수하고 합격하게 돼서 운 좋게 이런 좋은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원래 초등 교육이었는데 알다시피 입시 장벽이 엄청 높으신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꿈을 좀 접고 찾아보다가 교육학과가 있길래 또 상명대가 서울 중심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네요. 일단 저는 처음부터 사범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뭐 국어를 해야 될지, 영어를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학교의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가 교육학과는 바로 선택하지 않고 내가 먼저 1학년, 2학년 때 교육과 관련된 걸 배우다가 3학년 때 이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교육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 다른데요. 저는 처음부터 교육학과에 올 생각이 아예 없었다가 사실 수능을 보고 성적에 맞춰서 어디에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가 원서 접수 직전에 이제 어머니의 다급한 너 선생님 해볼래? 이 말 때문에 저는 교육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시로 왔거든요.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육학과가 이렇게 설명 보니까 교육학을 교육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더라고요. 다른 과보다 약간 재미있을 것 같고 약간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언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교사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학 연구원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기업이나 기업교육 쪽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일단 전반적인 지식을 쌓아보자 해서 교육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동기들과 교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다 이제 각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일 텐데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학기가 시작하고도 얼마 지나고 나서 보는 거니까 많이 떨렸었는데 다행히 친구들이 많이 활발하고 재밌게 이제 대해줘서 1학번 친구들과는 같이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처음 봤을 때도 많이 떨렸었는데 다행히 재밌게 수업 진행해 주셔서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학과라고 하면은 뭔가 동기들이 굉장히 차분하고 얌전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동기들을 이제 과방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과방 문을 열자마자 이게 뭔가 잘못됐다. 오디오가 하나도 비지 않는다 해서 저는 굉장히 활발하고 밝은 편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교육학과에서는 제가 얌전한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교수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라는 명칭 자체가 되게 무겁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그런 다정함에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첫날은 좀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반가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언님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반수생이다 보니까 이제 02년생 친구들이 저를 안 놀아줄까봐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잘 놀아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워요. 혹시 교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교수님이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로는 대학원생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막 이런 이미지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온화하시고 웃어주시고 저한테 장난까지 치셔가지고 내가 되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님은요? 저도 예언님과 비슷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추가를 하자면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그 실생활이나 뭐 이런 연구 분야에서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에 오면 이걸 꼭 하고 싶었다 하는 캠퍼스 로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는 대학 생활에 꽂혀서 MT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이 지금은 꿈 같은 얘기지만 MT 가서 동기들이랑 술도 진짜 마셔보고 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한번 쌓아보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과팀 제가 문화부 차장님한테 들었는데 다른 학교랑 했는데 진짜로 친구 같은 그런 도모, 친목 도모가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있나요? 저는 일단 대학교다 생각하면 고등학생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음주도 허용이 되고 워낙 자유롭게 놀다 보니까 체육대회나 축제에 관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어서 그걸 기대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저는 저희 사범대관 앞에 그 잔디가 쫙 깔려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돗자리 펴고 동기들이랑 이렇게 맥주 한 잔 마시는 것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학과 내에서 혹시 롤 하시나요? 게임? 네. 저는 롤 배틀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5대5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저희 학과에 롤 하는 동기가 없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2살 동안 연애를 한 번도 못했어요. 네. 일단 연애를 한 번도 못해가지고 일단은 뭐 미팅이나 뭐 과팅이나 연애나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또 교육학과 단체 회식도 해보고 싶어요. 혹시 예언님은 혹시 있으시나요? 저는 동기들이랑 이 과장 있고 MT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저도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저 바로 갈 거예요.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오면 막 시인트에 나오는 막 유정 선배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본설이 아니라서 유정 선배도 안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파마를 해보시면 어떠신가요? 파마요? 다음 주에 하고 올게요. 유정 선배 기다려요. 간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교육학과에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과탑을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탑. 이게 약간 과대님이라 후보가 당차요. 근데 저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나 올해 안에 과목 중에 하나만 A플 받아도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 화이팅. 저는 일단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과에서 1등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꿈이 교사다 보니까 임용고시를 봐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나 그런 지식을 얻어가고 싶습니다. 호우님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생각났던 건 1, 2, 3, 4학년을 거치면서 최소한 저도 똑같이 아이님이랑 똑같이 1등은 한 번쯤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딱 하나가 있어요.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진로를 꼭 찾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터득한 교육학과 꿀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과제는 제때하자, 미루어 힘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예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막 갓 새내기여가지고 막 꿀팁은 없지만 저는 재민님과 다르게 과제를 미뤘다가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사람이 과제를 미루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밀어놨다가 필사적으로 가장 좋은 효율일 때 과제를 끝내버립니다. 이것이 저의 꿀팁. 그래요? 그거는 좋은 거 가르치시네요. 맞죠. 그건 좀 아닌.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을 때는 언제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계론 수업이 끝나고 이제 4명씩 모여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진짜 너무 활기차가지고 저는 그게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잊을 수 없는 순간을 하나 고르자면 그 중간고사가 다 끝났잖아요. 이제 딱 집에서 끝난 날에 어디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고 수고한 나에게 소주 한 병을 선물해 주자 해서 딱 소주 한 병과 라면 한 그릇을 옆에 뒀는데 그때 들이킨 소주 한 잔이 진짜 너무 달고 너무 시원해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겠죠?
중간고사가 일단 저는 중간고사를 끝났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시험이라는 큰 과목을 넘겼기 때문에 조금 괜찮았는데 약간 수능이 끝난 기분이었던 회원님은 어떤 때가 가장 즐거웠었나요? 아, 저는 일주일 중에 매일매일 행복을 느끼고 있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금요일에 저희 6시에 교육학개론 저희 전공 수업이 마지막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의 강의가 끝나는데 네. 그때 동기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그 다음에 행복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네. 제일 행복했을 때는 제가 네. 진짜 시험 스트레스로 너무 지쳐있을 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팩소주를 하나 까가지고 먹었는데 그때 너무 소주가 단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여기서? 아 모르겠어요. 그냥 합니다. 각자 학회가 다 다르신데 그 부서를 선택한 이유와 부장 차장님께 한마디 해보신다면? 저는 지금 기획부에 속해 있는데요. 저 입학하기 전부터 아는 분이 기획부 선배님으로 계셔서 그분이 워낙 기획부가 최고다, 기획부 오면 후회가 없다 해서 들어갔는데 역시나 이건 뭐 다른 부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앞에 저기 계시는 저희 부장님이 계시는데 저희 부장님께서 언제 한번 저희 기획부 학생들에게 뭐 커피 한 잔씩 사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야 역시 기획부구나, 이게 기획부구나, 그런 의미에서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이 차장님도 너무 착하시고 너무 친절하셔서 저는 학교 생활하는 맛이 너무 납니다. 빠질 수 없죠. 문화부. 열정의 문화부. 전 이제 문화부를 그 활기찬 분위기와 연극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전 그 차장님이랑 부장님이랑 각자 한 번씩 밥약을 했었는데 이제 구본관 선배님 같은 경우는 완전 친한 오빠, 동네 오빠. 전니한 선배님 이제 친언니 같이 되게 친절하게 학교 대한 꿀팁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저희 회장님이랑 저랑 또 밥을 먹었었는데 너무 시간이 짧았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학교 밖에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이 최고죠. 당연하죠. 회장님께도 회장님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이제 공부에 관해서 학술적인 거에 관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싶고 학교 정보나 내가 학과 생활을 하면서 혹은 나중에 임용고시를 볼 때 그때 기한이 됐을 때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을지 이런 걸 좀 많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술부 부장님이 저랑 동갑인 이제 97년생이어서 그래서 또 친구가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가게 됐고 부장님, 차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학술 21학번 학술부원들과 같이 만나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먹으면서 좀 많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신데. 학술 파이팅! 아이님 네. 저희 부서는 쏙쏙 캠프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교사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경험도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서는 이 쏙쏙 캠프가 뭐냐면 학생들과 연결이 돼서 저희가 직접 그 학생들을 며칠간 교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캠프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장님과 차장님께 한마디씩 하자면 일단 저희 차장님은 자영 선배님 진짜 덕후 모리상 아시죠? 최고고요. 그리고 저희 부장님은 해찬 선배님이신데 제가 막 캠프 신청도 늦게 하고 이랬는데도 다정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다른 선배들한테 말했는데 선배들이 해찬이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긴 했지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학술부인데요. 일단 학술부가 이렇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간 뭔가 공부에 관련된 거 이렇게 다른 학교에서 조금 차별성이 있고 약간 특별해 보여가지고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간 학술의 이름 자체가 간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차장님 사랑합니다. 위원님은 어떤 부서를인가요? 저는 또 저희 최고죠. 저희 홍보부! 저희 홍보부는 여름방학에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 봉사를 하는데 그 쏙쏙 캠프가 저한테 너무 큰 메리트로 다가와서 저는 홍보부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장님, 저희 처음에 줌으로 OT 때 너무 멋있었어요. 회장님? 사랑해요. 앞으로 교육학과에서 배우게 될 내용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교사가 되고 싶은 만큼 저는 수업 현장에 대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수업 실습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들 앞에 마주서면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대면 수업이었다가 줌 같은 것도 도입이 되었고 온라인 클래스도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회 변화 흐름에 맞춰서 수업 방법을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깊게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수능을 봤을 때 겪었던 교육 과정이 3개였거든요. 그 3개여서 그만큼 이게 자주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바뀌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 거고 왜 바뀌는 거고 누군가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 교육 과정에 관해서 이제 나중에 학년에 올라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배워보니까 교육 심리 부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심리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게 아주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저희 전공 교수님이 교육 행정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교육 행정 부분도 오늘 수업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교수님 반응 네, 전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네. 나는 앞으로 어떤 대학생이 되고 싶다 혹은 어떤 교육의 길을 가고 싶다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좀 앞으로 차분하게 열심히 한다라는 표현을 되게 듣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차분해지지가 못한 것 같아서 이제부터 차분하게 길을 걷고 싶고, 이제 좀 진지하게 말하면 이제 교육에서 이제 교육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수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교육자가 됐을 때 제가 맡게 되는 뭐 분야, 과목이란 것이 있을 텐데 적어도 제가 맡은 부분만큼은 뭐 완전히 숙달을 해서 절대 그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육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 대학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겪었던 학년들을 봤을 때 최소한 이땐 이렇게 하지 말 거리라는 생각을 안 하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교육 관련해서도 제가 만약에 교육자가 됐을 때 최소한 이 학생들에게 그때 그런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었지라고 기억될 만한 그런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인생의 목표가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다 잘하는 대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학과의 전공이나 시험 공부도 놓치지 않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차곡차곡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제 제가 입시를 겪으면서 느꼈던 교육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인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생활을 좀 더 활발히 하고 아주 좀 생기 넘치는 대학생활을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선배님, 동기, 또 나중에 졸업 후배님들까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교육 행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약간 교육 행정 쪽 관련된 일을 행정 쪽으로 가고 싶어요. 혹시 이현님은 어떤 길로 가고 싶으실까요? 저는 이제 대학생으로서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다 해보면서 앞으로 들어오게 될 저희 귀여운 2학번 후배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학과 최강 인싸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굴러서 학교 내려가기. 근데 왠지 납득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과대님이 왠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학교가 유일하게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살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걸어왔는데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다리에 지금 알통이 어마무시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굴러 내려가는 게 낫다. 그리고 네.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어차피 기어서 올라오든 굴러서 내려가든 둘 다 몸 다칩니다. 근데 기어서 올라가려면 자기가 체력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고생하면서 다칠 바에는 마음 편히 굴러서 내려가는 게 내려가면서 다치는 게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굴러서 내려가기. 이건 당연한 거. 네, 진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백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범대학관까지 올라왔을 때도 날씨가 그렇게 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땀도 엄청 많이 나고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쉬어야 돼요. 네, 저희 맞아요. 그 언덕에서. 맞아요. 이거 사람이 올라. 안 돼요, 안 돼요. 굴러서 학교 내려가기.
저랑 같으시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학교 절대 기어서 못 올라가요. 저희 인정입니다. 기어서 올라가잖아요. 언덕 중반에서 다시 굴러져 떨어 내려옵니다. 차라리 인정입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올 바에는 그냥 한 번에 내려가세요. 저와 비슷하시네요. 일단 학교 오는 자체가 등산을 하는 일이잖아요. 가방도 있으니까 마치 산악회 같이 막 이렇게 등산하는 시 하니까 힘들서 근데 굴러서 내려가면은 일단 안 힘들잖아요. 그냥 좀 더 아플 뿐. 그래서 저는 굴러서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밑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는 걸 선택하고 싶은데 왜냐면 7016을 사람 많은 데서 탄다? 그럼 부딪히면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잖아요. 저는 화를 내고 싶지 않아요. 전 화를 내도 저한테 내고 싶어서 저는 차라리 평화롭게 저 혼자 힘들고 말겠다는 마인드로 걸어서 미백관까지 올라가기를 고르겠습니다. 원래 화가 많아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전 절대 납득을 못 하겠어요. 제 기숙사에 살아서 거의 이제 학교를 일주일에 한 3번씩 오니까 맨날 올라오는데 이게 땀 범벅에다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버스를 타가지고 하는 게 낫다. 나중에 실제로 한번 해봐요. 당연하죠. 네. 한번 계속 걸어와 보세요. 그래요? 알았죠? 이제 앞으로 그래요. 학교 올 때. 그래도 걸어서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쵸? 네,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콩나물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한 곳을 쏠리고 막 이런 게 너무 코로나잖아요. 그쵸? 맞아요. 지금 저희 코로나 안전을 기간이 지키기 위해.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덕 밑에서부터 걸어서 미백관 가기! 이번에도 같으시네요. 그러니까 저희 운명의 소울메이트? 네, 제가 처음에 7016을 탔을 때 제가 가방을 한번 뺨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7016만 타면 약간 PTSD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딱 들고 언덕 밑에서부터 미백관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시도 저와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여름에 일단 사람이 꽉 찬 버스 타면은 여러 가지 냄새가 맡아져 땀 냄새 이런저런 냄새. 그래서 저도 비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가 한산하게 영남 회장님처럼 열정 해가지고 미인하듯이 열정 있게 등산하는 심정으로 미백관을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 발표 5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도요. 왜냐면 저부터 말하자면 개인 발표는 밤새서 하루 만에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팀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왔다. 그럼 저 혼자 떠들어야 되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럼 시간이 엄청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만 고생하고 말자 이런 타임이어서 한 강의에서 개인 발표 5번 하기. 저도 똑같은데 그리고 팀원들끼리 날짜 맞추기도 진짜 너무 애매해서 다들 바쁘셔서 진짜 차라리 아예 혼자 날 잡고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개인 과제 5번이 낫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개인 발표 아닌가요? 저는 팀플이 더 왜죠? 왜 팀플이죠? 근데 좀 개인적으로 발표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인터넷 같은데 조별 과제를 하는데 이런 빌런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빌런. 근데 전 아직 제 경험상으로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팀플 3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저희 지금 코로나여서 비대면을 많이 하고 5인 이상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를 대부분 줌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통해요.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뭔가 팀플에도 더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차라리 개인 발표 5번이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강의에서 개인 발표를 5번 하기! 이렇게 깨져버리네요, 우리가. 진짜. 재민님, 저희 교육학과 과제가 얼마나 많은데 5번을 언제 하고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3번 하고 끝냅시다. 뭔 소리예요. 저희 개인 팀플 하다 보면은 한 명이라도 소홀하게 하면 발표가 약간 차질이 생기는데 혹시 예언님께서는 그거를 버스 태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 거의 지금 버스 다 태우고 있어요. 저 운전기사예요. 저희 운전만의 급이랍니다. 블레이브걸스 오마이갓을 졌잖아요. 혹시 저도 태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미 타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제 승객이세요, 이미 재민님. 네. 연예인과 1대1 팀플에서 에이플 맞기. 왜냐면 썸남 썸녀와 팀플에서 디플을 맞는다? 처음에는 기분 좋을 수 있겠죠. 준비하면서 막 심쿵하고 얘가 나를? 이렇게 하는데 결과를 받아보세요. 진짜 싸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혜인과 1대1 팀플에서 차라리 A뿔을 받자. 네, 이런 타입입니다. 저도 설득이 되네요. 그쵸? 네. 이 말씀 들어보면 썸남 썸녀는 팀플 안 해도 충분히 꼬실 수 있습니다. 자신 있으신가 봐요? 아니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아니, 제가 앞으로 4년 아니,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굳이 팀플 하면서 연애질을 해야 됩니까? 밖에서 따로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신가요? 그래요. 차라리 전 애인이랑 팀플을 하면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흡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학점을 챙기고 연애는 밖에서 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아무래도 아무리 전 애인이라 해도 학점은 챙겨야 되니까 그래도 전 애인과 팀플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해요. 저희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네. 뭐 그때 한번 어차피 헤어진 사람인데 뭐 그냥 한번 만나서 좀 하는 거라고 뭐 서로 비즈니스. 네, 비즈니스적 관계죠 그냥. 네, 정말 한 번 하고 둘 다 에이플 받아 기분 좋게 받아가고 그렇죠. 뭐 빠이. 각자 갈 길 가고 그렇죠. 하면 되죠. 네. 전 애인과 1대1 팀플에서 팀플에서 A 플러스. 진짜. 이번에도 안 맞았네. 내가 봤을 때 재민님 연애를 안 해보셔서 이래요. 뭔 소리예요? 전 애인 만약에 전 애인가 있으면 친구들 보았는데 그 학교에서도 보면은 그냥 이게 피해버린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그것도 그냥 많은 사람가 있는 팀플도 아니고 1대1 팀플인데 이렇게 뭐 서로 아주 보면서 할 수 있으신가요? 진짜 재민님 연애 안 해본 티가 여기서 나네요. 재민님 썸남 썸녀랑 팀플 하잖아요? 의견 안 맞아? 깨지고 학점도 깨지고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이미 깨져 있던 사이에서 한 번 팀플 하고 학점도 잘 받고. 혹시 다시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만나면? 그건 이제 전애인에 달렸죠. 보고 있나? 이걸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울 줄 알았는데 앞에서 잘 웃어주시고 리액션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지금 이렇게 앞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기획부 부장님도 계시고 저희 회장님도 계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자연스럽게 잘 대해주셔서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희 둘만큼 잘 찍을 수 있는 팀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네, 그쵸. 너무 뿌듯하게 잘 찍었습니다. 저희 너무 목각 인형 같지 않았나요? 그래서 처음이라 좀 많이 떨렸었는데 선배님들이 잘 분위기 잡아주시고 재밌게 촬영 진행해 주셔서 편집으로 네 편집으로 파이팅! 네, 잘 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질러놓고 우린 떠난다. 네, 제가 하랑TV에 나오게 돼서 일단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 계속 설문지 쓰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좀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유튜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에드프리도 있고 또 사실 저도 팬튜버를 하고 있어요. 오메고 팬튜버를. 근데 이렇게 마음이 편집하는 입장에서 이제 출연하는 입장에서 해봐 보니까 그건 이제 힘들겠다는 걸 알았고 앞으로도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또 있었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과대와 꼰대 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호은 아연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학과 대표 인싸 양리영. 대표 아싸 연재민이었습니다. 안녕.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